선거에서 그 필요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그 한정된 자원을 잘 쓰는 것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. 선거 캠프를 구성하는데 그 후보자와 같이 움직이는 참모들 또는 그 자원봉사자 그리고 조직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,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인적 자원이 될 거고요. 캠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무실, 자금, 차량, 홍보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, 이런 거는 일종의 물적 자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후보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,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,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, 이런 건 그 사회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자원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후보자가 어디에 태어났다든지, 어떤 정당이라든지, 시대적 흐름이 어떻다든지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,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잘 배치할 거냐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이 선거 캠페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는 돈이 무조건 많다고,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. 결국 분석, 리서치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그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 전략 기획 이런 단위인데,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분석. 후보자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,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, 조직력은 있는데 뭐 좋은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든지, 아니면 인지도는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실행력이 있는지. 최근에 각 정당들이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, 그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경력입니다. 이런 부분들도 잘 그 후보자를 분석하면서 어떤 경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선거 환경에 대한 분석인데, 그 선거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,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은지, 또는 어떤 지역에 이슈가 있는지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후보자를 분석하는 게 내부 분석이고, 네네.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는 걸 외부 분석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그거 외에도 사실은 또 그 지역에서 그동안 어떤 투표를 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어떤 후보에게, 어떤 정당에게 표를 줬는지, 득표수, 득표율, 투표율,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같은 선거구 안에서도 그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 있고 표심이 자주 바뀌는 지역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바뀌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과거의 투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